SK하이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로중입니다. 현재 시각 6월 16일 화요일 오후 5시 30분을 정확히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아까 전에 정규장은 마감되었고 현재 NXT장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 시작 전 분위기는 막 기대감으로 좀 가득 차 있었는데요. 밤사이 미국과 이란이 이 종전 MOU의 전자서명을 마쳤다는 소식이 터지면서 나스닥이 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5%가 넘게 폭등했고 우리 SK하이닉스도 초반엔 갭 상승으로 기분 좋게 시작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차트 분봉으로만 보게 되면 갭 상승으로 시작한 주가 는 정규장 시작과 동시에 그대로 이렇게 꼬꾸라지며 장중 최저 228만 6천원까지 밀려 내려가는 처참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분명 전쟁이 끝난다는 역대급 호재였는데 왜 주가는 전고점 돌파는 물론이고 장 초반에 이런 급락까지 만들어줬던 걸까요? 제가 오늘은 지금 차트가 왜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지와 함께 지금 장 마감 이후 NXT에서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또 뭔지 명확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방금 전에 이 뉴스 내용부터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미국과 이란이 서명을 했지만 정작 이 전쟁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 이거는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미국은 영구 면제를 좀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이란은 60일간의 협상 이후 수수료를 걷겠다는 계획을 내려놓고 있지 않고 있죠. 자, 결국 협상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런 기대감만으로 강한 상승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낮 12시에 발표가 된 이 일본 은행의 금리 결정인데요. 확인해보면 기준금리가 예상치에 부합한 1%로 발표가 되며 0.25%가 인상된 모습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예상치에 부합했으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 금리가 올랐는데도 주가가 안 빠졌으니 엔캐리 청산은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안심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한 착각인데요. 지난 2024년 7월 31일 이때 당시에 일본은행은 예상치였던 0.1%를 뛰어넘어 0.25%로 엄청나게 파격적인 인상을 단행했었습니다. 시장이 이 충격에 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엔 단기적인 투매가 나왔던 게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두가 그 공포를 학습했기 때문에 미리 좀 대비를 해놨던 것 뿐이지 결코 이 악재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발표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금리가 1%가 됐다는 이 숫자가 아니라 일본은행이 향후 2027년 4월부터는 국채 매입을 감축하고 2조엔 규모로 매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그 로드맵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동안 비교적 싼 이자로 엔화를 빌려 우리나라 주식을 샀던 이 외인들에게 이제는 빌려줄 엔화 자체를 줄여서 이 엔화를 많이 못 빌리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엔화의 가치 자체를 높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당장은 일본 금리 인상 쇼크가 안 보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자, 세력들은 오늘 나온 이 발표를 기점으로 앞으로 2027년 4월 일본의 국채 매입 감축이 중단되기 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일본에서 빌린 엔화로 투자한 자금을 야금야금 하지만 확실하게 회수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변동성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이 외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오늘 이 SK하이닉스의 수급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프로그램에선 장 초반부터 매수 물량이 쏟아지며 장 막판까지 이 매수세가 그대로 이어지며 오늘 총 6,100억 원의 매수가 들어온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외인 창구 쪽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CLSA 증권에선 오늘 24만 주의 매도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이 JP모건과 골드만삭스 같은 다른 외인 창구에서는 각각 28만 5천 주, 29만 5천 주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의 매수로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와는 달리 프로그램과 외인 창구 모두 매수를 좀 이어가 준 건데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 너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죠. 이 6월 18일에는 미국 FOMC 금리 결정이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일본 금리가 1%로 확정이 되며 국채 매입 감축 중단이라는 로드맵까지 나온 이상 다가올 FOMC 금리 결정이 정말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자, 지금 시장은 금리 동결이 좀 유력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 며칠 전부터 계속 경고를 좀 드렸죠. 미국 고용 지표가 지금 예상치인 8만 명의 2배를 넘어가는 17만 2천 명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좋게 나와버리면 연준이 금리를 인할 명분 자체가 완전히 없다는 겁니다. 결국 금리 동결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더 무서운 건 하필 그날이 미국 시장의 내만여의 날까지 겹쳐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금리 동결이라는 이 결정에 파생 상품 만기일까지 겹쳐버리게 된다는 건 말 그대로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날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좀 악재들만 남은 거 아니냐, 도대
도대체 언제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까지 오른다는 거냐라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호재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이것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장에 이 6월 18일까지는 변동성이 좀 크겠지만 그 이후를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는 있습니다. 자, 당장 19일에는 미국과 이란의 공식 서명식이 열리면서 전쟁 리스크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고 뒤이어 24일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과거 이 3월 18일 마이크론의 1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나스닥이 오를 때 우리 SK하이닉스의 차트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게 되면 자, 일봉으로 돌아가서 3월까지 좀 땡겨볼게요. 자, 이날이 정확히 3월 18일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되기 전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이 기대감의 영향을 함께 받으면서 앞에서 상승을 계속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실적 발표 직후 기대감이 좀 소멸되면서 다시금 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18일에 FOMC 금리 결정이 끝나고 19일 서명식이 진행이 된 이후 그리고 24일 마이크론 실적 기대감까지 겹치면 그 사이에는 분명히 주가의 반등이 한번 나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7월에 있을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지금 뉴스를 또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또 최대 실적이 될 거라는 가능성까지 생기며 영업이익 또한 둘이 합쳐서 150조라는 전망이 나온 상황인데요. 자, 우리 SK하이닉스 단독으로만 봐도 영업이익이 64조 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 상황이죠. 자, 지난 분기에 영업이익이 37조 원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27조가 더 늘어난다는 건 엄청난 호재인 게 맞습니다. 자, 이런 실적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크게 밀리지는 않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 실적 기대감이라는 재료가 소멸되기 전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이 재료 소멸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전에 수익을 챙기고 다시금 이 눌림목에서 저점을 잡아 나가는 게 현명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선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 일본 금리가 결정되긴 했지만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장기적인 악재에 가깝고 우리가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종전 MOU입니다. 자, 오전에 발표된 이 MOU의 세부 내용이 48시간 내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핵 프로그램 검증은 어떤 수준으로 진행할 것인지 이러한 세부 내용이 하나둘씩 밝혀질 때마다 시장에 큰 변동성이 한 차례씩 나타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장은 오히려 이 MOU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주가가 한 차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오늘 밤 이 미장에서 발표가 된다면 그 영향이 오전장에 바로 반영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 기회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24일에 발표될 마이크론의 2분기 실적 발표와 7월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 기대감이 건재한 이상 시장이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눌림목 구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저점에서 안전하게 물량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종전이라는 거대한 속보에도 주가가 전고점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저도 예전에 큰돈 한번 잃어보고 힘들게 버텼던 적이 있어서 그 심정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만큼은 이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같이 가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주식은 혼자 하면 공포나 환희 때문에 꼭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장 마감 이후부터 내일 오전장이 시작되고 나서까지 세력들이 이 MOU 세부 내용 공개에 맞춰 변동성을 나타내주는 그 타이밍을 딱 잡아 드릴 테니까요. 저랑 같이 지금 이 상황 한번 이겨내 보시죠. 잠시만요.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010-5791-5362. 자, 이게 제 번호인데요. 여기로 SK하이닉스니까 SK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아무나 다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내 소중한 돈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만 연락처를 따로 저장해 두고 여러분들의 평단가에 맞춰서 현재 이 주가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 당장 내일 오전장부터라도 이 MOU 세부 내용의 영향으로 또 한 번 큰 주가의 변동성을 만들어 주려고 할 때 우리가 대응해야 할 이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빠르게 찾아내서 이걸 여러분들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다 공유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실시간으로 이 전략들을 좀 공유해 드리다 보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싶으면 매도를 권장 드릴 때도 자주 있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 SK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싶지 않다. 여기서 뭐 다시 떨어질 테면 떨어져라. 나는 그냥 계속 꾸준히 가져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잖아요. 자, 제가 그런 분들께는 이 매도에 대한 관점은 싹 다 빼고 앞으로 발표될 이 MOU 세부 내용들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좀 가져가면 좋을지 이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만 따로 공유를 좀 드릴 건데 만약에 그러시다면 제가
이분들은 좀 따로 구분해 놓을 수 있게 문자 보내주실 때 SK 뒤에 매수라고 적으셔서 SK 매수 이렇게 4글자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분들은 따로 좀 구분해 놓고 이후에 나올 이 추가적인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만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라이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또 제 방송 놓치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지금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는데요.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SK 화이팅, SK 힘내라 이 정도만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댓글 내용들 한 번씩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을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면서 힘내서 이런 영상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오늘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까지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죠? 저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이때 주식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초반에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하면서 저도 이때 당시 큰 돈을 잃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 없었고요. 저 혼자서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좌를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저 우리 코로나 때 이때 당시에는 어떤 주식들이 먼저 올라갔었나요? 처음에는 백신, 치료제 이런 걸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바이오주 있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바이오주에서 먼저 급등이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때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던 제지나 택배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택배는 뭐 당연히 올라가 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제지회사도 택배회사 따라서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이것들로 계좌를 좀 빠르게 회복이 됐었는데요. 근데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택배, 제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제가 그래서 꼭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좀 판단하고 진입하셔야만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 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로워요. 심지어 여러분의 이 잘못된 판단에 정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확률 이것도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 또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 좀 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5791-5362 저기로 SK 이렇게 2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대응 전략들 빠르게 다 공유해드리면서 당장 내일 오전장부터 나타날 수 있는 이 큰 주가 흔들림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 하나 더 준비하는데요. 바로 현재 중 가장 큰 이슈인 AI 데이터 센터와 연관이 되어 있는 냉각 섹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 지금 이 중동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는데요. 자, 이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시키지 못한다면 막대한 전기세 폭탄에 맞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이러한 냉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또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실적과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 좀 정리해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대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액침 냉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AI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기존처럼 공기순환으로 냉각하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 바다에도 빠뜨려보고 심지어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려 냉각하자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유지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사선이나 우주 쓰레기 위험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은 열 전달 효율이 공기보다 수천 배 높은 특수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 특수 액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는 이 특수 냉각유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3M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체 유해 등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소재인 노백 또한 함께 단종되어 버렸는데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현재 노백 단종으로 전 세계 냉각 업계에서도 차세대 절연 냉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체 냉각유가 개발된다고 해서 서버를 이 용액에 담가 놓기만 한다면 알아서 열이 식을까요? 아닙니다. 이 서버의 열을 흡수한 뜨거운 액체를 밖으로 빼내서 열을 식히고 다시 차가운 액체를 서버에다가 고압으로 쏴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전문용어로 CDU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수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CDU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 대기업까지 이 CDU 펌프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를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LG전자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가전과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무거운데요.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냉각 호재 하나가 터진다고 주가가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먹자고 이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은 현재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전부터 초정밀 냉각 장비를 개발한, 즉 CDU 한우물만 파면서 십수년간 기술을 연구해온 국내 강소기업입니다. 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이 냉각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진행 중인 수주가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회사의 체급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액침 냉각 테마가 뉴스에 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외인 세력들은 이미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791-5362 제 번호로 히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시점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뉴스가 나오거나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남들이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노심초사할 때 현재 시황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이후 수혜를 받을 종목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확인해 놔야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이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로직이었습니다.